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만 4골을 넣고 있는 올 시즌의 상황 때문에 많은 영국 현지 언론들의 분석과 또 평가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마이클 오원도 손흥민 선수의 웨스트햄전 득점을 분석하면서 극찬도 하고 또 조커로 쓰면 안 된다. 헌발 선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체 어떻게 분석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오원과 데런 벤트,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했던 선수 출신 레전드인데요. 옵트투 스포츠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이죠. 예, 그러니까 파워랭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네, 거기서 공식 채널에서 이제 경기 중계도 함께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통산 98호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역시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예. 요걸 중심으로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테디 셰링엄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이제 토트넘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기준만 놓고 보면은 케인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예. 사실상 그러니까 역사적인 송케 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케인의 기록을 깨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케인을 제외한 아마도 꽤 오랫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을 그럴 상황이 됐는데요. 우선 이번 경기 최대 화두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지고 히샬리송이 이제 케인의 공격 파트너로 뛴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장면에서는 히샬리송 선수가 처음에는 원래 밑에서 뛰긴 했었거든요. 예. 원래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성 공격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밑에서 뛰었는데 여기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예, 이 비교가 왜냐였냐면 손흥민 선수는 나오자마자 골을 넣었고 히샬리송은 오랜만에 또 선발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엔 좀 부진했기 때문에 누가 선발로 적합하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건데 마이클 오원이 전반전에는 히샬리송이 케인의 위치에 있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이날 경기 케인 선수가 잘했던 플레이는 10번 자리로 내려가면서 생겼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내려가서 연계할 때는 어긋났다. 이게 수비 라인에서 히샬리송에게 공이 왔는데 히샬리송의 리턴 패스가 황당하게 사이드라인 옆으로 나가면서 소유권을 내줬고 여기서 웨스트햄의 스로잉 공격이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실점할 뻔한 위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초팔이 넘겨줬고 이걸 이제 그 수책이 넘겨준 거를 이제 보엔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살짝 빗나갔었죠. 그런데 이런 미스가 꽤 자주 나왔어요. 심지어 마이클 오원은 전반전에 두 선수가 서로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줘야 되는지 그 호흡이 안 맞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두 선수가 같이 뛴 적 자체가 거의 별로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로메로가 공을 이제 때려주고 히샬리송이 나와서 받아서 리턴 패스를 케인에게 줬는데 이 패스가 또 케인이 있는 위치와는 엉뚱한 곳으로 빠지면서 미스가 났고 거기다가 히샬리송 자체가 그렇게 정교한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요. 약간 좀 투박하죠. 그가 약간 개인기를 부릴 줄은 알지만은 패스의 세밀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지죠. 예, 그러면서 결국엔 이게 자꾸 어긋나니까 위치 조정이 경기 중에 있었어요. 즉 히샬리송 케인이 나란히 서는 위치가 됐고 또 케인이 나중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케인이 받는 형태로 바꿨는데 마이클 오원도 두 선수가 서로를 찾은 유일한 시점이 나란히 섰을 때다. 즉 조금 더 가까이 서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주고받는 게 됐는데 문제는 이번에 히샬리송이 1차적으로 케인에게 주고 다시 받아서 히샬리송이 플레이를 전개할 때 또 패스 미스가 나왔다. 데런 벤트 는 결국에는 마지막 플레이가 정확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히샬리송의 터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차 플레이. 이게 이제 손케듀오가 많이 하는 플레이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케인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히샬리송한테 스루 패스를 길게 찔러줬던 장면이었던 거거든요. 예, 여기도 아쉽다고 하면서 케인이 하프턴 후 패스를 했는데 히샬리송이 이제 공을 소유하지 못하고 터치도 길어지면서 슈팅을 하긴 했는데 막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터치가 길어지면서 각도가 좁혀졌고 그 상황에서 파비안스키가 잘 좁히면서 이제 발 맞고 나갔었죠. 예, 보통 이런 장면이면 손흥민 선수가 받고 슈팅하거나 좀 좋은 타이밍으로 움직여주는데 히샬리송은 타이밍이 늦었다. 그리고 벤트는 본인이 공격수 입장에서 골키퍼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헤더로 슈팅했다면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헤딩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넘어오는 거였거든요. 그 패스가 그 뒤에서 넘어오는 거를 제대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벤트가 그렇게 헤딩에 능한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밖에서 보기엔 쉬워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그냥 터치를 조금 탓했어야죠. 터치가 길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에서 히샬리송은 내내 그 정교함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리고 속도감이 좋고 역습 능력이 좋지만 정교한 패스 플레이가 되는 선수거든요. 공소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한 게 마이클 오원이 하지만 후반전에 케인과 손흥민은 곧바로 골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고 4분 만에 골이 나왔고 또 그 4분 전에도 연계가 잘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골 방금 히샬리송이 놓친 것과 달리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을 때 바로 골을 넣고 이런 플레이는 우리가 수없이 봐온 콤비네이션 골이자 수년간 봐온 플레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희차이성을 네. 보여줘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이기도 네, 하고요. 이게 다시 5호 합작골이었는데 네. 종전 기록이 램파드 드록바의 36골이었으니까 네. 벌써 뭐 9골을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희차이성이 약간 한숨 쉬는 표정을 지으면서 결국 이 방송에서는 손흥민을 선발해서 빼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역시 손흥민이 케인의 선발 파트너로서 적합하다. 약간 네. 이런 얘기들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가 손흥민 선수가 선발해서 내려와서 교체 선수가 된 것에 대한 그 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수 출신인 오원과 이제 벤트에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좀 힘든 일이냐. 이게 뭐냐면 태도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지금의 선발 제외 결정은 솔직히 이제 체력 안배 차원을 넘어서 요새 좀 못하고 골 못 넣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로비킹 같은 경우도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 교체로 갈 경우에 짜증을 내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마이크 로원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선수에게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차이점이라면 손흥민 선수 같은 앱솔루틀리 아이코닉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팀의 아이콘이자 톱 플레이어에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주전 경쟁이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모든 경기가 전 경기를 뛸 수는 없는데 손흥민은 위상이 다르다. 팀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인 선수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톱 클래스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간 본인이 하향세라거나 꺾였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건 뭐 부상 여파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원도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만 선발 선수여야 된다는 이기적인 선수라서가 아니라 손흥민은 원래 그냥 스쿼드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런 태도라고 했어요. 뭐냐? 그런 짜증이나 태업이나 불만을 전혀 표출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기했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늘 대단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게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경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면이 손흥민 선수의 남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수로서 분명히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지만 그걸 티내지 않고 또 교체로 나왔을 때 열심히 뛰어준다는 것. 그게 손흥민 선수의 인성적인 면이고 그게 또 강점이다라고 오원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체 투입되자마자 임팩트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본인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때로는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렇게 다른 선수를 투입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날 경기는 충분히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동료들도 그렇고 상대 선수도 그렇고 1시간 정도 경기를 했으니까 지쳤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자유롭게 프리펀치를 날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속도가 극대화될 수 있긴 하죠. 교체 투입됐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왔을 때 임팩트를 보여주기 쉽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할지 이제 좋은 모습 보였고 원래 잘하던 거 보여줬으니까 흥미로워졌다라고 했는데요. 벤츠에게 또 한 번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둘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둘 다 공격수니까. 예,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나요?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퓨리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벤트가 조금 더 이제 그 오원보다는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빨리 경기에 들어가고 싶고 가서 임팩트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특히 골잡이. 그것도 무려 지난 시즌의 득점왕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네. 본인은 득점왕은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오원은 득점왕 경력이 있는 그렇죠. 선수고요. 그러면서 이제 벤트가 그런 마음이니까 투입되면 빨리 골을 넣자. 임팩트를 발휘하자. 뭐 그렇게 하게 되고 나도 그랬었다. 내가 선발로 못 뛰게 되면 들어가서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상대가 지쳤고 나는 조금 더 날카롭고 에너지도 있으니까 더 달려드는데 벤트가 이전 경기에서 좀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손흥민이 좀 주저한다. 네. 슈팅 타이밍에 좀 생각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스텝이 늦어졌다. 근데 오늘 손흥민은 아니었다. 잘 달려들더라. 아마도 선발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좌절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플레이가 좀 더 적극적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빨리 임팩트를 발휘하고 싶었을 겁니다. 경기 계획이 어떻든지 간에 말이죠. 전 오늘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도 환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라고 했는데 예.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선수라면은 벤치로 앉게 되면은 그걸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긴 하다. 하지만은 나는 항상 그 벤치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 어느 면에서 팀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그 벤치에 앉을 때 아쉬움도 얘기하면서 예. 또 하지만 나는 팀을 위해서 뛴다는 그런 얘기까지 한 거. 이게 환상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입서비스나 뭐 약간 좀 겸손한 척 하려고 나는 교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건 또 좀 아니거든요. 네. 공격수로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가장 좋은 대답이었다. 또 얘기한 것이고 경기 계획이 어떻든지 간에는 뭐냐면 경기 계획상 뭐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쪼카로 나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건 상관없이 나는 선발로 못 나온 게 분하다. 그런 의지를 경기력으로 보여줬다는 것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는 플레이가 아니라 오히려 정밀한 그렇죠. 플레이가 나왔던 걸 마이크 로원이 칭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직접 말했듯이 퍼스트 터치가 모든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급하면은 터치가 튀기 마련이잖아요. 예. 오늘 히샬리송이 그랬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히샬리송도 물론 뭐 이 선수가 원래도 정교한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트넘 와서는 이게 더 심하잖아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골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더 조급한 마음에 터치가 더 많이 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좀 급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네. 이번 경기는 굉장히 침착하게 딱 원터치로 공을 돌려놓고 슈팅까지 네. 가져갔는데 뭐 일단 오원은 뭐 케인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뭐 패스를 했고 그게 잘 됐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서브말린이라는 표현을 해요. 좋은 패스이기도 했지만 워낙 터치가 대단하고 절묘했기 때문에 쉽게 슈팅을 할 수 있었다. 터치가 좋아서 슈팅이 잘 나갈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도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나의 첫 터치가 좀 좋았던 것 같다. 네. 이례적으로 본인의 플레이를 좀 네. 자기가 칭찬했었고 또 이 터치 덕분에 슈팅하기 좋은 자세가 됐고 멈췄다가 세우고 빵 때릴 수 있었다. 네. 타이밍까지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벤트는 뭐라고 했냐면요. 맞습니다. 이건 환상적인 골이었다. 좋은 퍼스트 터치였고요. 라면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흥미로운 거는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입니다. 다이내믹한 움직임이었어요. 케인이 하프턴 할 때 이미 손흥민은 달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케드리오의 단연간 이제 연만 호흡인 거죠. 예. 항상 그 케인이 키핑할 때만 손흥민은 바로 빵하고 뛰어 들어가는 게 패턴이었던 거니까요. 이게 히샬리송과 함께 할 때 타이밍 차이예요. 히샬리송은 여기서 한 발 늦게 들어갔다 보니까 예. 공을 터치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공으로 따라갔을 때 수비수를 따돌리기 어려웠었거든요.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케인이 도는 순간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올지. 그리고 케인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쪽으로 갈지까지 서로 알고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갔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케인이 하프턴 해가지고 스루패스 찔러줄 때 아예 안 보고 찔러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다른 선수랑은 안 맞는다 확실히. 왜냐면 서로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퍼스트 터치 좋았고 피니시 퀄리티도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케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또 물어봐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선발 출전한 20경기에선 한 골을 넣었고 교체로 나온 2경기에서 4골을 넣었으니까 네. 교체로 넣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오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냥 우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체로 나와서 경기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교체로 나왔을 때 정말 그러니까 슈퍼초코형 선수라고 하잖아요. 솔샤르 같은. 예, 그러니까 뭐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속도로만 승부를 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힘이 좋아서 뭐 다른 능력들은 떨어지만 상대가 지쳤을 때 그걸 공략하는 선수들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특정 선수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왜냐면은 선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호흡이 터질 때까지 시간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교체 투입될 때는 항상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오원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체로 나와서 잘하니까 그렇게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그 교체로 나와서 임팩트를 보여주는 거는 그가 대단한 수준의 선수기 때문인 거다. 예,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네.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을 보여준 것일 뿐이고 사실 저희가 다른 영상, 분석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날 골이 들어간 건 전술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나 다른 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나온 거지 네.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잘하는 것이다. 사실 실제로 지난 전반기 레스터전도 3-5-2로 바꾸면서 골이 터졌던 것이지 손흥민이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임팩트가 좋아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기존 기록들을 놓고 보면은 선발로 나왔을 때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원도 손흥민 선수는 원래 선발로 나왔을 때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수다. 예를 들어서 선발로는 아예 정말 오랫동안 못 해왔고 교체로만 잘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원래 평균적으로 선발 출전해서 잘하던 선수인데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얼굴을 좀 찡그려요. 예를 들면 치차리토라던가 예. 솔샤르라던가 아니면 월콧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이제 선발로 나올 때보다 교체로 나왔을 때가 더 기록이 좋았던 선수들이죠. 예.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만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를 깨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왜냐면 조금 이제 본인도 각성하기도 하고 또 예. 쉬기도 했고 자극받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서 오늘 한 경기 이렇게 한 건 괜찮지만 아예 손흥민을 슈퍼초코로 써라?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사실 선제골도 대단했잖아요. 골은 로얄이 넣었고 또 어시스트는 데이비스가 했지만 또 이 옵투스 스포츠의 이 분석 패널들은 역시 호이비에르의 패스가 기가 막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이 패스 나왔을 때 탄성을 질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한 거야 막 이랬었잖아요. 저희. 예. 지금 보면은 케인 히샬리송이 뒤로 빠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데이비스가 돌아서 들어가는데 보기가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공 쪽으로 쏠려 있고 솔직히 호이비에도 평소에 이렇게 제3자의 움직임을 잘 보지 못하는데
딱 보면 시야가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을 딱 체크해 주거든요. 그래서 호이비에르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현장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 호이비에르 어떻게 이거 봤나요? 어떻게 저거 봤나요? 했더니 호이비에르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리케인이 살짝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뒤에서 선수들이 침투하는 움직임을 훈련했고요. 벤 데이비스가 신호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진짜 훈련한 게 맞는 게 안 그러면은 그 벤 데이비스가 그렇게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하죠. 벤 데이비스가 그런 유형의 선수가 그쵸. 아니니까. 그리고 훈련 없이 이런 플레이를 하면 감독이 혼내요. 너 갑자기 거기 왜 들어가냐. 이게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였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찔러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벤 데이비스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니까 이때 좌우 윙백의 움직임은 이거는 100% 예, 훈련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플레이인 겁니다. 실제로도 로얄이 여기 올 게 아니라 본래의 움직임이라면 쿠루세스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쿠루세스키가 수비 끌고 바깥으로 나가고 로얄이 들어왔다. 즉 벤 데이비스와 로얄이 서로 이제 상대의 수비 마크를 프리하게 풀어 움직이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이비에르 얘기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게 영국의 방송이잖아요. 근데도 굳이 이게 마치 한국 기자인 양 호이비에르한테 손흥민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데런 벤트가 불운하게도 이런 표현을 써요.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드롭됐다. 우리 모두 그거 얼마나 좋은지 선수인지 알고 있는데 호이비에르 당신은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이렇게 임팩트를 발휘할 거를 예상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호이비에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슨하여. 이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주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손흥민이 후보로 밀렸다가 교체로 나와서 임팩트를 보이면서 명예회복한 게 아니라 경기가 많으니까 잠깐 교체로 쉬게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로테이션을 돌린 거라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지쳐 있으니까 조금 휴식이 필요해서 빠진 거지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선발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다거나 밀린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몇 분을 뛰든 상관없는 선수다. 10분이면 사실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치켜 세워주면서 소니가 골을 넣어서 기쁘고 또 이렇게 경기 중에 투입돼서 경기를 결정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건 팀의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의 이날 교체 활약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데는 5분이면 충분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호이비에르는 아무래도 친한 사이로서 최근에 분명히 특히 이번 경기 선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를 호이비에르도 알 거고 호이비에르 본인도 실제로 이제 콘테 감독이 몇 번 빼고 교체로 쓰니까 약간 인사 안 하고 지나갔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2월 2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첼시전인데 뭐 지금 교체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전 선발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스텔리닉 대행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손흥민이 현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조건 이게 선발을 보장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번 골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번에 관리를 해줬으니까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 이제 뭐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떨어지는 경기들에 쉬게 하면서 저는 어쨌건 히샬리송도 솔직히 출전 기회를 너무 못 받긴 했어요. 그래서 출전 시간들 조금 더 줘야지 팀에 녹아들든지 하지 이대로면은 진짜 6천만 파운드의 영입한 선수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당장 첼시전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첼시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특히 뭐 히샬리송 선수가 만약 뭐 이번 경기에 또 헤인이랑 아주 잘하고 선발 출전해갖고 플레이가 좋았다면 혹시 모르지만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보였는데 또 쓴다? 이건 리스크가 있고 오히려 또 단주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셰필드전에는 단주마를 쓸 수도 있고 울브스전에 뭐 히샬리송을 조금 더 쓸 수 있어도 첼시전 그리고 밀란전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중요한 경기로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당히 조금 체력 안배를 하면서 뛰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이번 시즌 워낙 악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골절 부상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시기도 보냈었고 거기다가 원래라면은 쉬어야 되는데 이게 그 부상이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선수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위만 부상을 당해도 이게 그가 안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월드컵 강행군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술적인 면이 전반기에 있었다고 치더라도 후반기에는 분명히 무리해서 월드컵을 뛰고 나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 조금 쉬게 해주고 자극도 주고 또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첼시와의 경기는 또 어떻게 플레이할지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떨지 한준TV에서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영국 현지 레전드들의 분석과 해설 내용도 상세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의 깊이 있는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